피프티 사태가 계속하여 악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피프티 사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종길이 드디어 내일 9일로 잡혀져 있지만 여전히 암흑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프티의 소속사인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가 굉장히 깜짝 놀랄, 좀 어찌 보면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이 기사인데요.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VC 외면받은 이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만 제가 쉽게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걸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어트랙트가 최근 진행하는 펀딩에서 다소 무리한 투자 조건을 제시했던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지난 6월 총 20억 원의 외부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이 어트랙트가 발행한 것을 이렇게 예스24와 한세실업이 10억 원어치씩 인수하는 구조가 된 거죠. 당시 투자 전 어트랙트의 기업 가치는 600억 수준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트랙트의 몸값이 올 들어 수직 상승을 한 거죠. 바로 소속 가수인 피프티의 대표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하며 돌풍을 일으킨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시드 투자 유치 당시 인정받은 기업 가치 2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석 달 만에 몸값이 3배나 오른 600억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서 피프티가 빌보드 차트를 뒤흔드는 등 인기몰이를 하니까 이 벤처 회사에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렇게 투자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트랙트를 투자 검토하던 많은 기업들이요. 결국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투자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조건이 현실과 괴리감이 컸다라고 해요. 뭐 자세한 내용은 가타부타 뺀다 하더라도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어트랙트의 기업 가치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투자에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채권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려다 보니 모험 자본 성격을 띠는 이 투자 유치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피프티의 화제성을 이어갈 만한 제작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점들도 이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어트랙트를 투자 검토한 심사 입장에서 밝힌 이야기를 살펴보면 발매한 큐피드 곡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긴 했지만 원히트 언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안정적인 프로듀싱 역량이 필수라고 봤다. 지속적인 흥행을 보증할 만한 인력 구성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다 좋아요. 신생 소속사이고 신생 걸그룹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인이 뭐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 이 멤버들조차 전홍준 대표님의 통수를 치고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이 어트랙트에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물론 신생기업이고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히트를 치려면 피프티 멤버들이 단합해서 전홍준 대표님과 해외 일정, 국내 일정, 후속곡 내고 방송활동하고 빌보드 차트는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게 시너지가 나서 1년, 2년 시간이 흘러야 정말 엄청난 투자를 받는 그런 가능성의 기업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피프티가 지금과 같은 소송 사태만 벌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땐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투자, 어트랙트, 소속사, 전홍준 대표님이 충분히 끌어오고도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뒷감당 피프티와 안성희 대표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도 안성희 대표의 충격적인 혐의가 폭로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 피프티 사태 정말 답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추가 자료들까지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죠. 진작에 정상적으로 이들이 활동만 이어나갔다면 과연 작금의 사태가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룹 피프티는 해외의 인기가 여전하다. 북미 주요 음악 차트에서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서는요. 피프티가 그들의 히트곡이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 오르면서 방탄소년단과 붙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다. 피프티의 싱글 큐피드가 빌보드가 선정한 금주 미국 팝 에어플레이 라디오 방송 횟수 차트에서 7위로 새로운 정점을 찍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번 기록으로 큐피드는 팝 에어플레이 차트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른 곡이 됐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가 지난 2021년 해당 차트에서 최고 기록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 피프티 인기가 미국에서는요. 큐피드라는 노래에 한정해서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가 올랐었던 최고 기록 7위를 이번에 피프티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대기록입니까? 이 대기록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제는 나아가서는 더욱더 큰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던 이들의 행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포브스에서는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큐피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 단계만 더 오르면 버터는 3위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해당 차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건 명실상부 방탄소년단입니다. 바로 2020년에 발매한 다이너마이트 차트에서 5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신생 그룹이 7위를 기록했다라는 건요. 방탄소년단이 기록한 순위만큼이나 어마무시한 대기록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런 사태 속에서도 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통수를 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안성일 대표와 버기버스의 충격적인 또 다른 횡포들이 적발이 됐는데요. 바로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서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장품 광고 계약건에 대한 삭제 부분이었다라고 해요. 피프티의 이메일을 복구해 보니 이런 엄청난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였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먼저 간단히 저희 그룹사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땡땡땡 일본 상장사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의 사업을 시작하여 최근 다양한 신규 사업, 투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이고 자신이 총괄을 맡고 있다. 모 회사는 땡땡방송이라는 일본의 방송국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광고 계약건. 한국의 화장품 광고 모델로서 이 피프티 멤버들을 추천한 거였어요. 근데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는 일본 현지의 워너뮤직과 업무 제휴까지 맺고 있어서 이 건이 성사가 되었다면 이 멤버들의 홍보와 경제적 이득이 엄청났었던 사안이었다라고 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안을 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폐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이 이어졌다고 해요. 당시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소속사 이메일 계정 관리 자체를 이 B사, 백이사라고 하죠. 이 백이사라는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된 건데 여기에 백이사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해요. 우선 이메일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땡땡님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텐데 제가 일본에 있는 관계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프티님 데뷔 전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자신들은 이 그룹사가 일본의 상장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의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다양한 신규 사업도 하고 있고 투자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신이 총괄을 맡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엄청난 이메일을 받은 어트랙트의 이메일 관리자였던 배 기사는요, 독단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 이 B 이사가 이메일을 받고 나서 보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아이돌의 랩 파트를 담당했던 트레이너였던 땡땡땡 선생님을 통해서 연결을 받았다. 화장품 브랜드 모델건 제안이다. 그런데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거절하겠다. 야, 거절한 거예요. 이 백이사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이메일이 삭제된 부분이 복구가 될 때마다 확인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해요. 업무상 주고받는 이메일 내용 중에 항상 크크크, 힛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던진다라고 해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 메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광고 제안 거절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황당한 건 이 멤버들의 위약벌, 이 활동 기간 동안 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이 위약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도 여기에 대한 조항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위약벌 나와 있는 걸 보면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계약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의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 엄청난 위약벌로서 소속사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6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아니면 뭐 5억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1개월당 1억 원에 가까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멤버들의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이 6년 6개월이에요. 이 평균 매출액을 만약 6년 6개월, 한 78개월 정도를 곱하면 70억 원이 넘는 수십억 원의 위약벌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은 별도고요. 이 위약벌이라는 금액도 PFT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례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메일 내용들이 이진호 유튜버가 계속 발췌를 해서 복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백이사 누구의 사람입니까? 바로 안성희 대표의 사람이잖아요. 이 안성희 대표의 사람인 백이사가 이렇게 뒤에서 PFT 멤버들의 광고를 모조리 거절하고 말도 안 되는 독단적인 선택을 해왔다라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없죠. 아마 이 내용들을 모조리 발췌해서 제 생각에는 정홍준 대표님이 소송 전에 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희 대표와 더기버스의 백이사 과연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광고 계약건도 어트랙트의 소속사 그리고 정홍준 대표님과 그 어떠한 의견도 주고받지 않은 채 자신들 마음대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송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당연히 안성희 대표와 이 백이사라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PFT 멤버들이 이렇게 순위가 오르고 있고 순항을 해나갔고 안성희 대표와 연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되고도 남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PFT 사태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전달드렸습니다. 이 하이브 아메리카 미국 래퍼 칼리가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 소속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래퍼 PFT 멤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바비 OST 곡을 발매했던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는 하이브 아메리카의 전속 계약이 되면서 지금 미국 힙합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만약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만 만약 활동을 해 나갔다면 글쎄요. 지금 저 래퍼 못지않은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워진 안성희 대표의 이력까지 거기에 전혀 관련 없다는 손승현 씨까지 두 사람 모두가 도피를 한 채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 심각하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 계약 해지를 지켜보며 합리적 의심을 해왔던 인물이 바로 이 안성희 대표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이전 사례인 손승현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파장은 커졌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건지 자기의 주장만을 던져놓은 채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안성희 대표의 학력, 이력 위조 이런 사건들이 은근슬쩍 대중들의 시선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 피프티 멤버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최악의 행보를 걷게 됐습니다. 자, 피프티 멤버들에게 마지막 오게 될 기회 바로 요번에 오는 조정 기간이죠. 하지만 이 조정의 기간 과연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대표 쪽에 음악 프로듀싱 업무 이외에 멤버 관리와 부모님들의 소통까지 일임하여 깊은 신뢰관계를 맺은 것 같았지만 상황이 엎어지면서 모든 게 과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 처음 연습을 시작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자고 다짐을 했었던 이들이 자신들이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함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자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멤버들은 지금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대중들이 외면하게 됐죠.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편에 왜 섰는지에 대한 이유도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문제는요.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껏 현재 상황에 대처해온 모습들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노래 하나를 히트시킨 신인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소속사가 필요하고요. 소속사에 기대야만 하는 신인 가수들입니다. 회사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신뢰관계를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자신들의 말처럼 지금이 그룹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릇을 깨버린 건 정작 자신들이었죠. 물론 깰 수 있는 상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커리어를 쌓고 회사에서 독립하여 스스로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스티비 원더와 같은 불세출의 거장도 창작의 자유를 소속사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무려 9년을 기다려야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작 데뷔 9개월 차의 걸그룹이 아직 자신들만의 음악 색깔을 확립도 하기 전에 만인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을 들며 물심양면 지원해온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소속사와의 분쟁을 일으킨 기존 국내 아이돌 그룹들처럼 피프티 역시 명백한 피해자로 인식이 되어 대중들이 이들의 편에 선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이건 그것과도 다른 전대미문의 사례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은 여러모로 피프티 멤버들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통수돌과 같은 감정적 빈정거림은 지양이 돼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여론은요. 누가 봐도 전홍준 대표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진실 이전에도요. 도의적 차원에서 본다 해도
피프티 측의 대처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라는 게 대중들, 팬들 사이의 의견인 거죠. 물론 이 골든타임 과연 가능할까요? 오는 9일에 극적 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된다고 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신뢰하고 있는 안성희 대표와 그의 측근인 백이사는 이렇게 자신들의 화장품 광고조차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간에 나오는 의견들로는 자신들이 피프티 멤버들을 빼오고 난 뒤에 이런 각종 광고 계약건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연결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꼼수의 한 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많은 대중들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 정상적인 활동 가능할까요? 이 분쟁 조정 기일 9일 날로 확정이 됐죠. 비공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정말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9일이라고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8월 6일 이번 주에 있을 수요일 날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언론사와 많은 전문가들이 극적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때까지 있었던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일명 통수, 이 통수 사태가 대중들이 바라보고 심지어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그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통수 사례는 사실 전무후무하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난 대사건이 되고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듣고 나셔서 굉장히 분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프티 멤버들의 지금 이 9일 확정 분쟁 조정 기일, 글쎄요, 많은 분들은 의미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들의 2기 멤버가 이제는 정말 나타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최근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2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홍준 대표님의 일종의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나아가서는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찌 보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볼 때는 전홍준 대표님이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9일 날도 여기에 대한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 사태 수습이 쉬울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한 이 전홍준 대표님, 제가 뭐 여러 번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에 관련된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달 전에 화이팅 외쳤는데 어트랙트 돈 문제일까? 피프티 템퍼링일까? 이런 기사가 당시에 올라왔단 말이죠. 어트랙트 연습실 대여 비용도 어려웠나? 흔들리는 회사 재정, 정산 문제, 돈 없는 중소엔터사의 현실,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어트랙트 연습실이 있는 건물 소재지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당시 때 뭐라고 기사가 났었느냐? 그룹 피프티 사태가 전입 가경이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믿지 못하고 소속사는 외부 세력 개입이라며 바깥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렸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드는 등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우던 피프티 서로 간의 불신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원래는 계약 종료였어요. 짐을 빼고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계약 연장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잘 되어 기분이 좋네요. 자, 지난 4월 이 기사를 쓴 기자는요, 서울 강남구 학동로 도로변에 위치한 피프티의 연습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습실인 거죠. 근데 이 연습실 딱 눈에 봐도 이게 좋습니까?
위에 보면은 실내포차도 운영되고 있어요. 뭐 번데기, 똥집튀김, 프라이드 치킨, 쥐포, 뭐 오뎅탕 이런 걸 판매하는 건물에 어트랙트 연습실이 이렇게 뒤쪽 한 켠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악하죠. 피프티 연습실을 찾았을 당시 소속사 어트랙트의 재정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었다. 어트랙트는 2021년 설립된 신생 엔터테인먼트사다. 회사를 만든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가요계에선 잔뼈가 굵은 제작자다. 바비킴의 음반 등을 제작하고 양수경, 조관우, 윤미래, 심수봉 등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 전홍준 대표의 이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자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다수의 신생회사는 외부에서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자금 사정이 튼튼하지 않다. 규모가 어찌됐든 투자한 그룹이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어트랙트는 피프티가 빌보드 차트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 연습실 대여 비용도 내기 어려웠던 것 같다.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운 좋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피프티는 큐피드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피프티는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며 롱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피프티와 어트랙트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갔다. 그 가운데는 소속사의 재정과 체계 문제, 멤버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 이 탓에 어트랙트와 피프티는 원활한 소통조차 되지 않았던 듯 싶다. 먼저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어트랙트였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티에게 접근하여 당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 자, 이 당시 때만 해도 이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피프티 멤버들인데 왜 대표는 갑자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각에서의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쭉 내려보면 이 언급이 된 외부 세력은 바로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더기버스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의 데뷔 프로젝트를 프로듀싱했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를 만든 장본인이다. 템퍼링,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템퍼링이라고 하죠. 어트랙트에게 동정 여론이 모아졌으나 판을 뒤집은 것은 피프티 멤버들이 나서면서다. 멤버들은 지난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알렸다. 소속사의 일방적인 활동 강행,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이 이유였다. 더기버스 측 역시 이날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언급했으나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고했다. 사태는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만약 피프티의 입장대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소속사 어트랙트의 문제다. 반대로 템퍼링이 사실이라면 더기버스와 피프티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피프티를 두고 중소돌의 기적이라 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할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트랙트, 더기버스, 피프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똘똘 뭉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야, 지금에 와서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트랙트 측의 동정 여론이 모이다가 피프티 멤버들이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하기 시작했고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전혀 있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모든 화살이 쏠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유튜버들, 특히 이준호 유튜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고발 유튜버의 활동 덕분에 이 전홍준 대표님이 결국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대중들과 온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 안성희 대표는 알고 보니 학력도 위조야, 경력도 위조야, 전부 다 위조를 했고요. 피프티 멤버들은 이 전홍준 대표님 몰래 뒤에서 부모님들의 명의로 엄청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제가 이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상표권 출원을 했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은 해외를 통하여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굵직굵직한 해외에 피프티의 영문 이름을 또 상표 출원을 해놓은 상태죠.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전홍준 대표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피해자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당시 때 이 소속사의 열악한 환경. 그런데 아시죠?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한 금액이 인터파크에서 받은 90억 중에 6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60억 원 중에서도 나중에 앨범을 제작할 당시에 2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기일이 맞지 않아 전홍준 대표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피프티 멤버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런 투자금과 전홍준 대표님의 노력을 통해서 이 열악한 연습실에서 있어야 했던 피프티 멤버들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빌보드 차트 진입과 동시에 이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가격한 셈이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느낌을 준 이 안성일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놀랍게도 피프티 멤버들이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풀어서 되짚어 보면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올 골든타임을 제시했고요. 그 골든타임마저 이 피프티 멤버들과 분쟁 조정기일이 9일로 확정이 되면서 이 골든타임마저도 이 일정에 맞게끔 더 유보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에게는 결국 8월 중순까지 골든타임의 시간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기일에 등장을 해서 이때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전홍준 대표님은 자신이 제시한 골든타임 때까지 멤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극적 타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에 많은 대중분들이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요. 게시물은 몇 개 없지만 여기에 오늘도 계속하여 끊임없이 최근까지 대표님을 응원한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진심을 많은 대중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시기면요. 정말 대중들의 이야기처럼 2기 멤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많은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대표님으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뿌리박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찌 보면 감격스럽고 어찌 보면 참 안쓰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당당한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은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안성희 대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력들을 모조리 삭제했고요. 지금 그 어떠한 입장문도 밝히지 못한 채 거의 직거 중에 가까운 상태이죠. 더불어서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터뷰가 나중에 공개가 될 경우 얼마나 더 추가적인 큰 비판이 쏟아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지 못했으면 이 프로필에 있는 사진마저 지워버렸던 걸까요? 이거 지우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다 자신의 얼굴이 여기저기 널리 번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안성희 대표와의 커넥션, 피프티 사례의 선사례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손승연 씨. 최근 굉장한 비판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손승연 씨의 인스타그램 역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흐름이 어떻습니까? 떳떳한 사람은 인스타그램이건
자신의 이력이건 인터넷에 전부 다 과감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았지만 그렇지 못한 당사자들은 오히려 숨고 있습니다. 쏙 숨어버리는 거죠. 이들이 왜 침묵한 채 계속 도피하고 숨고 있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손승연 씨의 경우는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유튜브 채널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4개월 전 영상을 들어가서 댓글을 살펴보면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지만 그 댓글의 내용이 그 누구도 손승연 씨를 응원하는 댓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수의 힘으로 부르는 가창력이다. 엄청난 가창력에도 왜 이리 못하나 항상 의아했었다. 40년 전통 통수 원조 맛집이다. 자, 이게 과연 최근에는 여론이 바뀌었을까요? 자, 19분 전인데도 피프티 사태 때문에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베스트 폰지 사기 홍보 담당관이다. 인스타 비공개한 거 봐라.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손승연 씨와 안성희 대표는요. 당당하고 당당한 전홍준 대표님에 비해서 쏙 숨어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은 다를까요? 피프티 멤버들도 쏙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 보면 누가 떳떳하고 누가 떳떳하지 못한지 대중들은 다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만간 다가올 이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의 조정기일에 만약 제대로 된 합의가 없다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인터파크에서 받았던 엄청난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아마 피프티 멤버들 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안성희 대표 역시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쏟아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